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국내 증권사가 증자를 통해 덩치를 키우며 인도네시아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지화에 공들이며 실적도 가시화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시장이 최근 증시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에게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범인 NH코린도증권의 사업 확대를 위해 304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는데요. 증자 이후 NH투자증권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작기 자본은 220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NH투자증권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은 지난해 이 기관 영업 및 리테일 신용 공여 확대로 사상 최대인 약 20억 원의 경상이익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자 자금은 로컬 종합증권사로서의 도약을 위해 IB 비즈니스 확대를 통한 IPO 대표 주간 업무 확대, 채권 중개 역량 확보, 신용 공여 확대, 기관 커버리지 확대 등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말 인도네시아 단박증권 지분 75%를 400억 원에 인수한 뒤 지난해 KIS 인도네시아 현지증권사가 영업 중인데요. 이보다 앞서 2016년 신한금융투자는 현지 증권사 지분 99%를 230억 원에 취득해 현지 법인을 출범했습니다. 눈에 띄는 사실은 현지 증권사 법인을 통한 인도네시아 진출이 서서히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NH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난해 순이익은 19억 원을 달성했고 2015년 2억 원, 2016년 7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흑자 달성입니다. 가장 빼어난 성적표를 기록한 것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순이익은 약 440억 원에 달하는데요.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1위 미디어 그룹인 글로벌 미디어콤의 역외 채권 발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IB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채권은 4천만 달러 규모의 2년 만기 변동금리부 사채인데요. 이번 딜은 국내 IB가 홍콩 국제금융시장에서 인도네시아 기업의 글로벌 채권 발행을 주관한 최초의 사례라는 게 신한금융투자 측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의 경우 지금보다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무주공산인 브로커리지 부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추라이 개방경제구역이 타이응웬, 라오스 남부, 캄보디아 동북부 및 태국과 동해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지정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말 꽝남성에서 열린 타코 추라이 15주년 기념 행사에서 추라이 개방경제구역 개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행사에는 응앤수원副총리와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추라이를 베트남 최고의 항만 도시로 키우는 것과 동시에 전국 경제 특구 개정을 통한 발전 모델로 삼겠다는 계획으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날 꽝남성 관계자는 추라이 공업지역에서 기업들이 자동차 역학, 심해 항만 및 공공사업, 깨끗한 산업, 깨끗한 농업 등의 주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 계획에 따르면 총 1,012헥타르의 비관세 구역을 지정하고 비관세 구역은 국제교역물품 운송창구인 공항, 항구 인접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10헥타르의 끼야 항구지역, 155헥타르의 탐하이펀 항구, 850헥타르의 관광 및 서비스 센터, 105헥타르의 R&D 센터를 새롭게 지정됩니다. 새롭게 추라이를 베트남 최대 항구로 개발하고 추라이 공항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추라이 경제자유구역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국내외 기업들이 이 구역에서 158개 사업에 허가를 얻었고 그중 111개의 사업을 실제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약 400헥타르 부지에 30개 회사 및 공장이 자리한 자동차 역학단지를 조성했는데요. 이 단지에서는 약 9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방 및 중앙 예산 수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값이 달러 약세와 증시 하락에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2월 인도분은 전날에 비해 0.8% 상승한 온스당 1294.80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지난해 6월 중순 이후 최고가입니다. 애플 실적 쇼크에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달러도 약세를 나타내면서 안전자산 금값이 오른 것인데요. 주요 6개국 통화와 견준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전날에 비해 0.6% 하락한 96.26을 나타냈고 달러로 표시되고 거래되는 금 가격은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산업용 금속은 은은 미국 ADP 고용지표에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는데요. ADP에 따르면 미국 민간 부문은 지난해 12월 27만 1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고 은 3월 인도물은 전날에 비해 1% 오른 온스당 15.797달러로 박사금속 구리 4월 인도분은 2.1% 떨어진 파운드당 2.568달러로 장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용 금속인 백금 4월 인도분은 전날에 비해 0.6% 떨어진 온스당 799.30달러로 팔라듐 3월 인도분은 0.2% 오른 1200.30달러로 마감했고 팔라듐 가격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최고가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유럽위원회가 2018년에 실시한 유로권 시민의식조사에서 64%가 자국에 있어서 좋다고 답했고 74%가 EU 회원국이라서 좋다라고 응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전년 조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를 유지해 정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조사는 약 1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자국에 있어서의 평가를 나라별로 보면 아일랜드가 85%, 룩셈부르크가 80%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유로 도입에 의한 경상 흑자 확대로 독주가 지적되고 있는 독일도 70%의 고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전년보다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유럽 채무 위기에 단서가 되어 작년 8월에 8년 만에 금융지원으로부터 벗어난 그리스의 지지율은 60%로 평균 이하였으며 작년 6월에 탄생한 신정권에 의한 유로권 이탈 우려가 제기되는 이탈리아는 57%로 한층 더 낮지만 전년보다는 12포인트 대폭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 설문에서는 유로권 시민의 50%가 국외 여행에 대해 편하게 되었으며 비용도 줄어들었다고 응답해 만족감을 드러낸 반면에 일상적인 쇼핑이나 주택이나 차 등 고액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을 구통화로 환산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30%에 이르는 등 의식이 완전하게 바뀌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상 유지 수준의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는 작년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해 67만 7,946대를 판매하고 2017년에 68만 5,555대보다 1.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에 6만 5,721대를 판매하고 전년 동월보다 3.3% 늘어나면서 판매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투싼, 코나, 아이오닉이 판매를 주도했지만 스테디셀러 세단인 소나타, 엘란트라는 전년 실적을 겨우 방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인 G70과 G80, G90도 1년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기아차는 지난해 58만 9,763대를 팔아 전년에 58만 9,668대보다 0.1% 증가했고 100대 정도 더 판매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기아차도 12월에 10.2% 증가한 4만 7,428대를 판매한 덕분에 어렵게 현상 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차는 스포티지와 소렌토 판매가 13.7%, 8.2%씩 증가했고 친환경차 니로는 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역세권 개발지 일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잇따라 청약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들 아파트들이 올해 부동산 시장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동대구 역세권에서 분양한 이안 센트럴디는 특별 공급을 제외한 438가구 모집에 18,244명이 몰리면서 평균 41.65대 1,
최고 380.5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전 가구 1순위가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수색 역세권에서 분양한 DMC SK뷰도 150가구 모집에 13,743명이 몰리면서 평균 91.62대 1, 최고 238.19대 1로 1순위로 마감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투자 가치가 높은 역세권 단지의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관심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대표 역세권 개발지인 청량리는 최고 2억 원가량 웃돈이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에 따르면 동대문구 전농성 레미안 크레시티는 한 달 새 2억 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규원 건국대 교수는 역세권 개발지는 기본적으로 편리한 교통과 상권의 발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최근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국민들이 자산을 부동산으로 몰면서 수익률이 보장된 역세권 개발지 청약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면서 산림청이 산불 재난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는데요. 이는 1일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도 건조한 날씨 탓에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